8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2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용 부진으로 인해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9%, 0.16% 상승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도 0.38% 오르며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가 보험사 등의 실적 개선 소식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개별국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이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상이한 해석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은 0.51%, 독일은 0.05% 내린 반면 프랑스는 0.0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중 비농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추가 고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도 예상보다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7월 실업률은 7.4%를 기록하며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아이폰 4S 등 애플 구형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을 뒤집은 것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삼성 반도체 메모리칩 관련 소송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뒷심을 발휘하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지표는 다소 엇갈렸지만 오히려 양적 완화 유지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이로써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보면 지난 금요일 모두 다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193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밀리면서 1920포인트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8월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예정돼 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전략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래량 축소와 눈치 보여 여전히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분석과 함께 주요 이슈들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가 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루 평균 한 1,000억 대 정도의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기금들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정도 지수가 최근 상승폭을 좀 보이는 부분에 따라서 매수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의 좀 가능성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지수, 미국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약해지는 좀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수의 상승폭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수의 지금 조정 가능성을 좀 확인해가는 구간들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요 이벤트들이 이제 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갔죠. 큰 것들이 지나간 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중국하고 미국 쪽에서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결국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이번 주에는 아마 주 초반에 좀 상당히 좀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인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어느 쪽 부분인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이슈들을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먼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경기 회복이 과연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국내 수출주들의 어떤 방향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요소도 좀 많이 나올 걸로 일단 생각이 드는데 이 발표되는 지표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에 좋은 현상들을 좀 보이느냐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 PMI 지수는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PMI 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하고 국영기업들의 지표를 묶어서 발표하는 거고, 또 하나는 HSBC PMI 지수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PMI 지수를 발표를 하는 건데, 중소기업의 PMI 지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47.7.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고 지금 보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좀 편중되어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리고 GDP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7% 정도 GDP, 이 정도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지금 좋은 지표들이 발표됐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왜 벌어지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나 시커스트에 불구하고, 시커스트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지표가 발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좀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GDP가 1.7%까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경기 회복 국면이 가능할 거라는 쪽에서 그 재고 축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 축적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 막상 재고 축적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돼가는 국면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그 넷플릭스 가격이 9% 급락하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미국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또 한쪽의 축이 뭐냐면 결국 소비입니다. 소비인데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용의 질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 이제 정규직의 어떤 지속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지금 비정규직의 여름철 휴가철에 따른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비정규직 쪽의 고용이 좀 늘어났던 측면. 그렇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G2라고 얘기하는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 국면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이 부분들을 한 분기 정도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럽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상태에서 유럽 쪽의 경기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국내 기업의 수출하고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쪽은 결국은 조선 쪽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하나는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하죠. 못난이가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주식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좋았던 업종들이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철강, 화학, 조선 쪽이 가장 부정적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기대를 많이 모았던 IT하고 자동차 쪽은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형상들을 좀 보이면서 조금 이제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들을 최근에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화학 같은 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정제 마진 회복 가능성은 분명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회복되면서 유류주들, 그러니까 그쪽이 정유주들이 실적의 최악의 국면은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화학주 말고 화학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화학주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에서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OCI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인데 최근에 OCI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폭이 꽤 컸습니다.
근데 이거는 태양광 관련 모멘텀이 전면적으로 부상하면서 OCI가 올라왔고요. 또 한 가지는 OCI가 폴리실리콘 쪽의 업체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해서 최근에 태양광 쪽에서 발전소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의 모멘텀 그리고 유럽 쪽의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이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철강주 쪽은 또 한쪽으로 좀 봐야 될게요. 철강주는 지금 실적은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개선은 지금 어렵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분기에 실적이 돌아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철강석을 사놨던, 고가에 사놨던 철강석이 이제 원재료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원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격 인상이 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부분의 모멘텀이 좀. 네, 전화 연결을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남아있는 이 모멘텀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옵션 만기와 또 금토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상 코스피 밴드는 어느 정도일지 한 주 전망과 전략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기도 한데 이번 주 어떤 전략과 전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상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증시의 전망과 전략을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스닥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T 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쪽의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관련주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의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성장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중소형주 쪽의 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만약에 그것이 2분기에 실적으로 확인된다면 아마도 스마트폰 관련 쪽 그리고 중소형주 쪽 IT 쪽에 대한 섹터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하반기에 긍정적인 섹터가 발견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이번 주 코스닥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수의 밴드입니다. 지수의 밴드인데 일단은 지수는 지금 추가 상승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하단은 삼성전자하고 자동차가 저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자동차가 급격하게 하락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수급 역시도 연기금과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상승폭에 대비해서 매수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규모가 주춤하다는 것은 결국 수급적인 요소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 장세가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화학, 철강, 석유, 기타 조선 쪽까지도 최근에 상승폭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좀 있고요. 조선 쪽은 금요일 기준으로 먼저 선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런 측면이라면 지수는 박스권의 상단에 거의 도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중국의 변화에서 유럽이 이제 성장 진행 중인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좀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미세 조정으로 어떤 근본적인 금융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선적으로는 1940에서 50을 상향 돌파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1940에서 50에 집중적인 매물대들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현재 힘으로는 이 구간을 상향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조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지선을 먼저 설정을 한다면 1900 정도의 지수 하단 정도로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조정, 중소형주 중심의 전환 여부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가 중요한데 결국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은 블랙아웃 관련한 2차 전지 쪽과 그리고 LED 관련 쪽의 어떤 주가 움직임이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네, 최병군의 종목 박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났다고 하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데 자연스레 전력난이 우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테마 전력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장마가 예상보다 이틀 정도 빨리 끝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난 얘기가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매해마다 전력난이 심화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전력난 관련 종목들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탔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몇 종목들이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호재와 맞물려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몇몇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 역시 삼화전기인데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 3,000원대에서 주가가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11,45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3배 이상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5일 날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으면서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다시 한번 종가에 끌어올리면서 재반등 흐름을 타고 있고 또 다시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번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앞에 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역시 주가의 상승이 3배 이상 나왔고 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자체가 이제 3배를 갈 만한 어떤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돌파를 하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역시 무리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도 최근에 부각되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덩치가 워낙 작고 또 실적이 별로 크지 않다 보니까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며칠 사이에 수주를 상당히 큰 거를 하나 했습니다. 158억짜리인데요. 이 회사가 158억짜리 수주를 함으로써 작년 매출액이 약 90억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도 한 1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58억짜리 수주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올해 한 해 수익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보장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네. 역시 스마트 그리드 쪽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6월 달에 고점 찍고 쭉 내려왔다가 7월 달에 이제 이중바닥 형태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수혜 관련주는 역시 이쪽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1,800원 돌파를 했을 때는 박스권을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2차 전지 쪽에 저장 장치 쪽에 로켓 전기 같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지금 꼽을 수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쪽은 워낙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관련주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 받아보기 전에 AS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추천받았던 상신 EDP. 지난 금요일 종가가 5,250원이었는데 목표가가 5,000원이었죠.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이고 또 신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네. 새롭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역시 예측이 지금은 들어맞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네. 상승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앞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마가 끝나고 또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부족 얘기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혜가 있든 없든 그것보다는 수급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도 지금 상승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 투자자들께서 이제 종목이 잘 갈지 못 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조정 이후의 반등 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습을 보시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 고점에 들어서 이제 음봉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음봉이 발생을 하자마자 금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죠. 분봉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이후에 빠른 반전을 하는 종목은 매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감안한다라면은 당분간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목표가를 5,500원이나 6,000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 상승을 노리시고 없으신 분은 조정 시 재매수를 한번 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상신 EDP 전략대로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목표가를 5,500원에서 6,000원까지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전부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네. 최근에 태양광 쪽도 상당히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전력난 부분도 역시 태양광 쪽에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에너지인데요. S에너지는 상당히 좀 태양광 쪽에서는 보수적인 종목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느리게 진행을 하긴 하지만은 그만큼 또 안정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태양광 업체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업체들은 완전히 지금 법정 관리나 부도 상태로 가버렸고 거기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이제 새로운 그 구조조정 이후에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고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12,500원 정도 11선 전후로 해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S에너지 지난 금요일 종가가 아니라 좀 조정이 나온다면 12,500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초년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모와 교양이 출중한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느리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지속했는데요. 무엇보다 외국인의 10거래 연소sun 매수세가 눈에 띄는 점이었죠. 지난 금요일장 정리 부탁드리고 이번 주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할지 체크 포인트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그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밀리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나. 특히 금요일날 공격적인 매수 이후에 이제 주가의 약세일 부분인데 일단 이 자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300일 이평입니다. 300일 이평에 이제 이 부분이 쉽지 않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300일 이평에서 계속 혼조 국면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이평으로 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60일 이평과 일단 그 21일 이평의 골든 크로스 부분 이 부분까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21일 이평과 캔들 차트에 이격이 조금 큽니다. 캔들 차트와 이제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게 큰 상태에서 이제 이 이격이 크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지만 그 쉬어가는 자리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이제 62% 이제 반등했죠. 하락폭에 62% 반등하는데, 저도 뭐 여러분 저 62% 반등한다길래 진짜 62% 반등했어요. 그래서 했지만 주가가 62%에서 끝날 그런 모양은 전혀 아니다. 보통 62%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이제 지표들이 과열로 나와야 되는데요. 특히 과열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과열 지표가 이제 바닥이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는 자리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죠. 단 나쁜 게 이제 60일 이평 자체가 조금 꺾이는 그런 부분인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 60일 이평 가는 곳에 이제 20일 이평, 60일 이평 캔들이 충돌될 것이다 했는데 충돌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60일 이평이 캔들 차드가 앞으로 이제 힘써봐야 60일 이평이 크게 힘써봐야 한 12일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60일 이평이 뭐 큰 소리 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추위와 더불어 이제 찬바람과 더불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주가 자체가 한 보름 후에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이 끝나면서 새로운 60일 이평이 상승함으로써 신세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했는데 60일 이평이 상승할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잠시 쉬어가는 자리지 주식이 끝나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물대 보면 주가 자체가 어쨌든 매물이 지금 자리에서 쉬어가는 매물대에 있다 이럴 뿐이지 주식 자체가 980에서 2000포인트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까지는 저는 주식이 다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1800에서 5V자, 1850에서 2V자 5V자 주식은 여러분이 1900에서 팔았고요. 2V자 주식은 막 끝까지 가보자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아마 끝까지 가보는 데는 의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 종합주가 지수 대형주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수록 대형주 사가지고 단무지 정신이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목균평표를 볼 것 같으면 이런 구름의 변곡점이 왔어요. 구름이 보는데 지난 금요일날 변곡점이 왔는데 이 변곡점이 절대 제가 볼 때는 하락하는 변곡점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볼 때 주식이 뜰 걸로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전기전자가 이제 바닥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민감하게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주식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구장창이었죠. 저도 뭐 증권회사의 6개 증권방송을 거의 다 보는데요. 바닥에서 끊임없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막 콜 뜯는 친구는 저밖에 없지 않아서 아직까지 저는 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전적으로 조금 주식을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조금 불안한데 환율만 안정된다면 환율이 1100원대부터 우리가 강세 모양을 보이거든요. 환율 부분만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주식 자체는 뭐 계속 호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제 글로벌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연속으로 떴는데 우리나라 금요일날 우리는 별 뜨지 못했는데 오늘은 종가에 제가 볼 때 한번 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코스닥 주식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신용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닥 주식은 이 신용에서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에 계속 요즘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발목 잡게 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는 특히 하이닉스가 발목을 잡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들이 여러분이 조금 팔아야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휘날레를 필 때 제가 볼 때는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300일 평균 137만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단무지 정신을 계속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또 오른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해서 선물 평균 가격이 246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저 때 이제 240부터 이야기했죠. 240부터 계속 이제 평균 가격의 10 이상 10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246이라면 256까지도 선물의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선물 보면 볼륨저 상단에 있다. 지금의 조정은 아직까지 조정의 생각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황을 수익을 말하다가 있어요. 매주 이제 금요일날 10시인데 수익을 말하다 보면 그 다음 주 특히 아침 방송에 모아낸 이야기까지 꼼꼼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 아다시피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빌딩 2층에 하는 강연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도 할 건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하고요. 여러분 자기가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참석 한 번씩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주가 상승이 발산형이 안 나오고 덧지형이 나오거든요. 덧지형이 나온다는 것은 에너지를 모아 가면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갤레성 이제 진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 주가가 이제 발산형으로 가면 주가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발산형으로 가면 근데 지금 갤레성으로 도지형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요. 너무 염려 안 하시고 주식을 단무지 정신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절대 아직 상토 모양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우존스 대단해요. 나스닥 대단하고요. S&P 대단하죠. 그 대신 반도체 지수가 교양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일본 지수도 대단해요. 니오니오도 대단하고요. 상해 증시도 어쨌든 간 상승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에 우리는 왜 이랬냐. 가슴 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글로벌 증시와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피봇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주피봇은 여러분 오늘 지지대에 있죠. 지지대 1920포인트 지지대와 1940포인트 지지대, 그 다음에 1960포인트 지지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900대 있는데, 이번 주는 20p 단위로 이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p 지지대를 여러분께서 관심, 20p 지지대라는 말은 뭐냐면, 이번 주에 한번 폭락과 폭등이 한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우리가 1770까지 갔다가 반 죽었다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저 말을 듣고 단무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본전은 다 됐다. 물리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이때 어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서 못 견디고 쳤다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라도 철저하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무지 정신을 계속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 계속 가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금왕 차트 보면 금물대에서 있습니다. 금물대가 이제 1950대에 있는데요. 일단 보통 주가가 금물을 상승 초월한 다음에 옵니다. 온다. 이 말은 뭐냐면 금물대 넘어서는 신규 매수는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 이상에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보통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캔들 볼륨 차트인데, 지금 장세기 절대 아직 주가가 상승해도 상투 모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투 모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너무 조급하게 파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주가가 덧지형으로 갈 때는 주가 자체가 급락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횡보 모양에서 주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기로 볼 때 주가 자체가 굉장히 상승 트렌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져봐야 1900대에서 계속 지지가 있고 저항이 1970, 80에서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1970, 80 가야만이 매물대가 굉장히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고요. 분산 차트로 봐도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지수가 1920포인트라면 1920포인트 이 자리에 있습니다. 1920포인트 이 자리에 있는데 매물대가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2000대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은 궁극적으로 2100까지도 저는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단무지 정신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식 자체가 301일평에서 논다는 것은 하방에 301일평이 있으면 상방에 301일평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단무지 정신이 필요하다.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기 얇으신 분 길을 한번 꼭 막고 있어 보는 것도 괜찮다. 주가가 여러분이 얇은데 1970조에서 주식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알고 보면 당황하실 정도로 170포인트 상당히 떴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식이 주가가 많이 떴으니까 콜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속적으로 단무지 정신이 진짜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주식은 업종과 구별되시 필요 없이 시가 종목 상위 종목 사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휴가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랜만에 본 박미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더우나 추우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정합니다. 정성촌놈 신장원입니다. 네, 코스피 300일 1평에서 혼조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속도 조절은 조금 나오겠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장 개장 한 29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과 함께 오늘장 주요 이슈와 키포인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폭 상승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이지 수급적인 부분과 함께 키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전주말 끝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지금 비단 미국분의 상승이 아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5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달에 급속도로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는 점진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한 유입은 아니고요. 다만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요. 실적이 좋은, 즉 국가별로 본다면 한국이나 대만 등의 국가로 자금이 좀 먼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7월을 돌이켜 본다면 7월 역시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의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계 헤지펀드의 공매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고요. 그 속에서 7월 달에는 이 공매도 자금의 환매수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계 자금이 먼저 들어오면서 종목들을 먼저 끌어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시장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시장, 즉 선물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국계 자금은 철저히 종목 위주로 계속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의 경우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는요. 종목별과 시장별로 따로 분할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시장이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12일 연속 외국인들이 이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매수 부분이 전부 다 미국계 자금이다, 유럽계 자금이다 보기는 힘들고요. 항상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프로그램 매도와 그리고 현재의 동합적인 매도 물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외국인들은 875억의 순매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프로그램에서는 350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즉 유럽계 자금은 지수를 누르겠다는 것이고요. 350억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르겠다는 것이고 미국계 자금은 1000억 이상의 종목별로 순매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이 종목별 어떤 차이점을 확연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어떤요? 기조적인 이 미국계 자금들은 중장기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우선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계속 지금은 역시 실적 상세입니다. 실적 상세 속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강한 저항선이 1920에서 1940포인트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지수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든지 철강, 기계, 화학, 정유, 자동차 등의 종목들이 한번 돌았고요. 그 돌고 있는 동안에 또 2차전지 테마와 그리고 결제 테마들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승으로 인해서 1800에서 지금 192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이 강한 저항선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1950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은요. 그래도 실적이 가장 좋은 IT 쪽에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던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실적이 40%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와야지만 이 194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즉 오늘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최고의 키포인트는요. 역시 우리 지수가 1940을 넘어가기 위한 반드시 올라가야 될 종목들은 역시 IT 중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하이닉스 등의 종목들과 그리고 좀 많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금융주들이 좀 더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은행주들,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등의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1940포인트를 돌파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또 지금은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7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10일 이내에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될 것인데 이 실적 발표되는 실적 기간에서 보시면은요. 2분기 실적은 상반기와 그리고 하반기를 나누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실적 발표인데 이미 발표된 기업들은 대부분의 경우가요.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이 발표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대형주들은 그래서 통상의 경우 실적 발표를 좀 일찍 하게 되고요. 7월 중순부터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은 대부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렇지만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거의 발표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시즌은요.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이래가지고 종목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실적 시즌은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실적 시즌을 맞이할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들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못 올라가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상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실적 시즌은요,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부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큰 손이든 매집이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좋게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를 동반적으로 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해법은요, 키는 바로 대형주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현재까지는 반등의 어떤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지난 6월 이후에 이제 하락폭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2013포인트에서 177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반등에 지금 62%까지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은 떨어질 때 첫 바운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 첫 바운드가 이 62%까지 올라왔다는 것은요, 상당한 어떤 강한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는 장세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소화해 나가는, 지수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우리는 9월달, 지금부터 9월달까지는요, 2000포인트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9월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일단 지수의 강세, 그리고 미국계 자금의 유입과 유럽계 자금의 환매수가 이루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1950에서 2000포인트 구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 지난번 공매도 쳤던, 지난번 6월달에 공매도를 쳤던 유럽계 자금의 환매수, 바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사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50에서 2000포인트는 아주 가볍게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포인트는 각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이 아니라 1920에서 안착을 하고 나서 2000포인트 가는 구간에서는 이 대형주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장세는 니프티 50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한 업종이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아니면 차후에 살아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소재산업재, 조선철강 이들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인 살아날 수 있는 시그널은 분명히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들 종목이 업종 상위에 있고요. 업종 대표주들은 그거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전망, 지금 다음 달, 다다음 달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밸류에이션 상에서 적정한 가치에 보다 떨어진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적으로 몰아가는 측면에서 이들 종목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강하게 좀 매수를 하셔도 문제없는 자리지 않나. 다만 이제 분명히 1920포인트를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1930포인트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지수는 1920포인트 언저리에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정을 주고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일련의 순환매는 좀 더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업종 대표주에 반드시 관심 있게 접근을 하셔야지만 이번 시장 2000포인트로 가기 위한 시장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온 만큼 실적 장세에서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것을 대비하고 1950포인트 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 반등 나오는지 체크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증권연구원 남문우 원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